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시험 도우미 하나생명 라이프 MD의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자격시험도 3일 차에 들어섰습니다. 3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3일 하면은 혹시 그 다큐멘터리 3일 아시나요? 그거랑 저는 작심 3일 생각이 납니다. 그 작심 3일이 사실 원래 좀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365일인데 작심 3일을 122번을 하면은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일째 되는 날이니까 사실 조금 약간은 마음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가 쉬운 날이 3일인데 작심 3일 122번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을 조금 다잡아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률이 바로 보험업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험이라는 걸 정의한 법은 굉장히 많지만, 상법에 보험편도 있고, 보험업법도 있지만, 생명보험은 이런 거다! 라는 걸 정의한 거는 보험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생명보험은 상법, 보험편에 정의가 되어 있다. 당연히 오답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약정이라는 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는 계약자랑 보험회사 간의 약정이고요.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손해보장이 아니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어떻게 잘 나오냐면 약정한 금전자를 빼고 손해본 만큼 실제 손해본 만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약정한 금전, 처음 약속한 그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게 생명보험의 정의고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상법 보험편이 아니고 보험업법에 생명보험의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보험회사에 지금 하나생명에서 교육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하고 손해보험 계약의 비교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생명보험 계약하면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안보험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손해보험 계약은 자동차 보험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부터 보겠습니다. 그 생명보험 계약은 보장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당연히 생명이니까 사람의 생존 혹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주된 보상 원칙. 어떨 때 보험금이 나가냐면은 정액 보상입니다. 정액이라는 거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정액,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잠깐 앞에서 보셨죠?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는 처음부터 계약자랑 보험회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의 보험료를 낼 테니까 이만큼에 대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줘. 처음부터 약정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를 정액 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단기고 종신인 경우가 많죠. 보통 암보험 다 있으시겠지만 몇 년 납을 많이 하시나요? 보통 많이 하시는 거는 뭐 15년 납, 20년 납. 굉장히 장기죠. 종신이라는 거는 종신은 말 그대로 이제 신체가 종친 거예요. 종쳤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겠죠. 장기고 종신이다. 당연히 생명보험 계약이니까 취급회사는 생명보험 회사가 되겠네요. 생명보험 계약은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손해보험 계약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그 보장 대상이 뭐가 있냐? 제가 뭐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는 나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가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 재산을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게 손해보험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재 보험도 있겠네요. 화재 보험은 어떤 건물, 내 집이나 건물에 대한 화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 선박 보험, 내가 선장이다. 운전하다가 역시 말 그대로 배가 고장 났다. 나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손보상은 뭐냐면 혹시 그 보험 중에 실손보험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실손보험? 가입자가 거의 뭐 전 국민이 다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보험인데, 실손보상이라는 거는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게 실손보상이다. 뭐라고요?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해 주는 게 실손 보상이다.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 혹시 몇 년마다 갱신하시나요? 1년 갱신하지 않으세요? 1년? 그죠? 굉장히 단기고 확정 기간 동안만 보상을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의 특징이다. 혹시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이니까 손해보험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게 맞겠죠? 네, 밑에 보시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뭐 다 알겠는데 피보험 이익은 뭔 말이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피보험 이익은 쉽게 말해서 물건 값입니다. 물건 값. 그 자동차를 사면 혹시 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약관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동차 물건 가액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폐차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제 사고의 어떤 고치는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동차의 물건 가액만큼 보상해 주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피보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신체잖아요. 사람의 신체가 피보험이 그러니까 물건 값으로 매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신체는 물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단 손해보험은 존재를 한다. 왜?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물건 값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물건 값을 말하는 거고, 생명보험은 존재하지 않고 손해보험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왜? 생명보험, 사람의 신체에는 물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서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1번, 보장 대상. 생명보험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당연히 사람의 생존과 재산상의 손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사람의 생존은 맞는데 재산상의 손해는 어떤 보험에서 보장한다고요?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 그래서 1번은 틀린 거네요. 2번 취급회사.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 계약은 당연히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손해보험 계약은 당연히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2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3번 보상원칙. 정액보상. 정액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액수가 정해져 있다. 처음부터 계약자랑 보험회사 간의 약정한 금액,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진 만큼 보상을 하는 게 정액보상이고요. 이게 생명보험 계약의 특징이다. 정답은 3번. 네. 보험기간, 생명보험 계약은 뭐 15년 납, 20년 납, 굉장히 장기적이고 공신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감이 좀 오시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써놨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써놨는데, 뭐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효식, 낙성, 뭐 부합, 사행, 선의,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참 이제 뉴스를 한 3, 4년 전, 한 5년 전에 봤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무상급식이 어떤 얘기죠? 급식이 밥을 주는 거잖아요. 밥을 주는 건데,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무상. 저희가 원래 점심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식당에 가서 그 밥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무상급식이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래를 무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보험의 첫 번째 특징은 무상계약성이 아니라 유상계약성이다.
무상의 반대말이니까 유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자는 뭐를 지불하죠?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어떤 계약자랑 보험회사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내가 무상급식, 돈을 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유상계약,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금전 거래가 수반된다. 가장 큰 특성이 유상계약성이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내가 대가 없이 식사를 하는 거라면 유상계약, 무상의 반대말 유상계약은 어떤 계약자랑 보험회사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어떤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게 첫 번째 특징. 유상계약성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성. 쌍무. 거의 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아요. 쌍무계약성. 쌍무라는 거는요, 제가 중간에 써놨지만 각 쌍방이 의무가 있다. 그 쌍방의 의무, 그걸 줄여가지고 쌍무. 쌍무 계약성이라는 거는 쌍방의 의무를 줄인 거다. 그게 쌍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쌍방의 의무를 줄인 게 쌍무 계약이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약자는 방금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쌍방이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불요식이랍니다. 불요식. 이게 사실 한자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제가 조금만 이제 풀어보자면 불이 아니 불자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아니한다. 안 한다. 안 한다의 불자인데 뭐 불가능 이럴 때 불자예요. 요자는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요자고 식자는 형식의 식자입니다. 그럼 요식은 뭘까요? 요식?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게 요식이에요. 저희 부장님이 맨날 그럽니다. 너는 요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요식이 뭐예요? 형식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좀 열린 사람이라 가지고 틀에 박힌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쉽게 말하면 틀에 박힌 게 요식이에요. 요식. 형식을 요구하는 게 요식인데 앞에 불자가 붙었으니까 불요식.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아니, 강사님, 노우미님, 그러면 우리가 청약 보험 계약을 할 때 청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형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그 청약서라는 부분은 계약의 절차적인 편의성과 어떤 그 이제 계약 이후에 있는 분쟁 방지를 위해 청약서를 사용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은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나는 분명히 계약할 때 청약서에 사인을 한 것 같아. 청약서도 형식이니까 요식행위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서 구두가 뭐예요? 또각또각 구두가 아니고 말로 하는 걸 구두라고 합니다. 종이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서면. 말로 하는 건 구두. 또각또각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구두인데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청약이 가능하다. 단 우리가 계약할 때 청약서를 쓰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3개 봤어요. 첫 번째로 대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게 유상 계약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쌍방이 의무가 있다. 이게 쌍무 계약이었고 방금 보신 게 요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다. 3개를 본 겁니다. 그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낙성 계약성.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저 이제 한참 몰랐는데 그 무슨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낙성대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낙성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냥 지하철역인데 낙성 계약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어떤 청약을 하고 싶던 마음을 내비쳐요. 아, PD님이
죄송합니다. 피디님이 지금 드립 치지 말고 강의나 잘하라고 지금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회 없어요. 없고요. 낙성 계약이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자가 청약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이 되는데 똑같아요. 자만추처럼 줄인 거예요. 쌍무처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해가지고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를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 계약. 그래서 뭘로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낙성대. 낙성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리는 게 반드시 뭐 만으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닌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더라. 그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낙성 계약. 다음 보겠습니다. 부합 계약. 잠깐만요. 부합 계약 보겠습니다. 부합 계약.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부합 계약인데 원칙적으로는요. 회사가 계약자들한테 다 방문해가지고 청약을 받고 약관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위탁을 받고 설계사가 있는 건데 계약자들의 성별 다르고 나이 다르고 사는 곳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게 표준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보험 약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딱 정형화된 정해져 있는 약관을 만든 게 표준 약관이다.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약관 나왔네. 그럼 무슨 계약이다? 부합 계약이다. 약관 나왔네. 부합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행 계약성이에요. 사행 계약성. 그래서 사행 계약이라는 거는 제가 옆에 써놨잖아요. 그죠? 뱀사자에 달행자예요. 물론 실제 한자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써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뱀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다리가 없죠. 다리가 없고 몸통으로만 움직이는데 그래서 뱀이 다음에 갈 방향이 예측이 되나요, 안 되나요? 뱀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떤 되게 우연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험 계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뱀이 가는 방향이 예측이 안 되는 것처럼 보험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연한 사고에 의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암에 언제 걸릴지, 언제 죽을지, 혹은 사고가 언제 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행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냐면 우연한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행 계약성이다. 사행이 뭐라고요? 뱀이 가는 길. 근데 뱀이 가는 길은 예측되지가 않는다. 무슨 키워드?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사행 계약성.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의 계약성. 여기 뉴스 보시면 이제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악의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근데 악의가 무슨 얘기인가요? 악, 나쁜 마음, 나쁜 의지. 근데 나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악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선이라는 거는 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가족력이 암이 있어요. 가족력이 암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제 한 나이가 먹다 보면은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는 어떤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어떤 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선의 계약성이다. 선이라는 거는 착한 마음, 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는 게 선의 계약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의 특성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유상계약성.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돈이 왔다 간다 유상계약성. 두 번째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네, 쌍무 맞습니다. 쌍무. 쌍무가 뭐라고요? 쌍방이 의무가 있다. 이게 쌍무였어요.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은 합치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회사에 낙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 뭐라고 외우라고요? 낙성대학교. 그죠? 두 번째 보험료 보험금이라는 대가성 재산을 지급하게 되므로 금전거래가 수반된다. 이게 뭐예요? 유상계약, 유상급식. 내가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보험을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험증권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하고 증권은 반드시 계약자한테 교부를 해야 한다. 네 번째, 보험계약자별로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약관을 따로 만들 수 있다. 하루에 계약건이 뭐 한 10만 건 돼요. 10만 건은 아니고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건을 매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약관 나오면 부합 나오면 약관. 틀린 것은 몇 번? 4번. 4번. 정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방금은 계약의 특성을 7가지를 본 거고요. 상품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상품의 특징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무형의 상품이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컵을 사려고 한다. 컵은 이제 편의점이나 어디 마트에 가면은 10개 드리에 500원, 10개 드리에 5,000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유형이죠. 형태가 있는 상품이다. 그걸 유형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보험은 뭐 증권도 있고 약관도 있지만 실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험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은 무형의 상품이다.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형태가 없으니까. 저희가 막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핸드폰을 새로 사면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왜?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사가지고 새 핸드폰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보험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무형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암 환자셔가지고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요. 여기서 깜짝 퀴즈.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사는 과연 몇 살일까요? 제가 이 얼굴이 거의 중학생 때부터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낮게 불러주시면 스무 살, 스무 살 감사합니다. 네. 백수민님, 20살 감사합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사의 나이는 베스킨 라빈스 31. 그만할게요. 네. 스카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은 따로 없고요. 스카이님 제 사랑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31살인데 저희 아버지가 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나도 암에 걸릴지 모르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입을 하는데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효과는 아버지 나이 때 나타난다고요.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미래지향적이다. 단기 효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걸릴지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가입하는 게 미래지향적이고요. 내가 지금이 아니라 한 20년 뒤에 어떤 효과를 느끼는 거. 이게 장기 효용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번째 특징은 성약과 승낙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낙성 계약이었고요. 다섯 번째,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어떤 계약자 라이프 사이클.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테크가 아니라 재무 설계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녀의 나이를 고려한 나의 노후 나이를 고려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고요.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설계사님들이 보험을 계약하러 왔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보험 계약을 하고 나면은 좀 관리가 뜸한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보통 몇 년 납이에요? 아까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뭐 10년, 15년,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 보장이 바뀔 수도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가 반드시 계약 후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험 계약은 가입 전에만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계약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험 어떤 계약을 하려면 상품이 필요하잖아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시간에 배운 거예요. 주사위 하면 뭐라고요? 주사위? 주사위 하면은 대수의 법칙이다.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모르지만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던지면 1부터 6까지 확률이 비슷해지더라.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20대예요. 홍길동님은 건강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료를 좀 더 받아야겠네. 두 번째, 전사또님은 50대인데 굉장히 건강해요. 등산하고 운동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둘이 똑같은 보험을 가입한다면 과연 누구의 보험료가 더 비쌀까요? 20대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하고 50대지만 건강한 사람, 누가 보험료가 비쌀까요? 개개인만 봤을 때는 건강한 50대가 보험료가 싸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20대가 일반적으로 질병 걸릴 확률이 낮더라. 바꿔 말하면 50대가 질병 걸릴 확률이 높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더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단순히 개개인의 건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집단의 동일한 그 위험을 모아놓다 보니까 50대가 조금 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더라. 이게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 개발 원칙 대수의 법칙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지 상등의 원칙이에요. 보험 계약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기준 600만 명 되는데 600만 명이 내는 총 보험료의 합계와 보험회사가 총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 수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등, 서로 같아야 한다. 이게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도 기본적인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들의 돈을 받아서 보험료를 받아서 회사 운영을 합니다. 최소한 계약자들의 총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총 보험금은 같아야 한다. 이게 바로 수지 상등의 원칙이에요. 두 가지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상품을 개발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단체가 많았어요, 그죠? 금융위원회가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있었고, 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원은 딱 2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보험중개사하고 민원. 그때만 나오는 게 감독원이고, 웬만하면 거의 다 금융위원회더라. 상품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금융위원회에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잖아요, 그죠?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초 서류가 필요한데 기초 서류가 뭐냐면 왼쪽에 보시는 3가지예요.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 3가지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외워요? 사보복, 사보복, 사보복. 이게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입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어떻게 잘 나가냐면 참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월요일 화요일에 했던 그 파트 1, 2는 문제가 삼지선다예요. 그래서 보기가 3가지만 있는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는 생명보험 파트, 재산보험 파트는 그 문제 번호가 사지선다입니다. 4번까지 있어요. 이거 조금 염두해 두시고 공부하면은 좀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다음 중
생명보험의 기초 서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1번 사업 방법서, 2번 보험 약관, 3번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4번 상품 설명서 이렇게 나가요. 저희가 뭐라고 외웠어요? 사보보. 쉽게 말하면 받침이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상품은 받침이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상품은 이렇게 신고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동차를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그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고객님이 꼭 필요하신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지 차를 탈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창문 내리는 게 지금 이렇게 버튼식이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였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돌리는 거, 그죠? 두 번째 기억하는 건 그 시동 걸 때 요새는 이제 뭐 대부분 눌러서 스마트 터치로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죠? 키를 넣어가지고 돌려서 제가 한번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키를 되게 세게 돌리면 자동차에 되게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다 뭐예요? 터치하고 버튼식이다. 이게 뭐냐면 옵션이거든요. 옵션. 자동차의 옵션. 그래서 같은 자동차라도 그 옵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근데 그게 어디에도 해당되냐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기본적으로 주계약이 있어요. 주계약은 차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소나타를 하려고 한다. 그랜저를 사려고 한다. 그건 차의 주 본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의 주계약은 차량의 본체다. 그래서 주계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기본 보장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 차를 딱 샀는데 어떤 겨울에 추우니까 어떤 그 열선 시트도 필요할 것 같고 여름에 더우니까 통풍도 필요할 것 같고 가끔 이제 바람 쐬려면 그 썬루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좀 시동을 걸 때 스마트하게 눌러서 걸고 싶다 하면은 내가 추가적인 금액을 내 가지고 옵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특약이라는 거는 차량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주계약은 차량의 본체고 특약은 차량의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되는 어떤 구 보험의 내용이다. 이게 주계약이에요.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이런 것처럼 어떤 계약의 기본이 되는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되는 그 차의 본체가 해당되는 게 주 계약이고요. 두 번째 중심 내용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고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주계약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반대로 특약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험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보험을 주계약이라고도 하고요.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은 주계약이 아니고 주보험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계약이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계약을 봤으니까 특약을 봐야겠죠. 특약은 이제 마찬가지로 줄임말인데 특별 약관의 줄임말이에요. 특별 약관. 두 번째, 보장을 추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차를 할 때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는 것처럼 보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더 주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을 추가하기 위한 게 특약이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계약만 가지고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약만의 가입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특약만 가지고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 주계약하고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주계약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사보호보, 사보호보의 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특약도 마찬가지로 사보호보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금융감독원이요? 아니요. 금융위원회.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개발은 되지만 두 계약만 가지고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약만의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매우 퍼펙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특약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의무 부가 특약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선택 특약.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제도성 특약이에요. 느낌 오시나요? 첫 번째, 의무 부가 특약은요. 그냥 내가 주계약을 가입하잖아요. 거기에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죠. 아빠 아들이고. 엄마랑 딸려가는 것처럼 의무 부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주계약을 가입하면은 자연스럽게 딸려 나가는 거. 의무적으로 결합되는 게 의무 부가 특약입니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빠와 딸처럼 주계약과 의무 부가 선택이 아니고 같이 딸려가는 게 의무 부가다. 두 번째, 선택 특약.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주계약을 가입했는데 주계약이 이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주계약이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인데 내가 뇌출혈도 좀 보장을 받고 싶고 뭐 심근경색, 심장도 보장을 받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택 특약을 가지고 뇌에 관련된 부분, 심장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한 다음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옵션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뭐 질병 관련 뭐 암, 뇌, 심장, 뭐 치매 보장 이런 게 있고요. 뭐 재해 관련 대사망 이런 게 있고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서 구매를 하는 거 이게 선택 특약입니다. 마지막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제도성 특약이에요. 제도성. 내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특약이 제도성 특약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오른쪽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경로 우대, 연장자 우선이다. 밥을 누구 먼저 먹어요? 어른이 이렇게 수저를 들면은 먹어야, 먹어야 되고 자리 양보할 때도 연장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연장자 우선. 뭐라고요? 연장자 우선인데 연이 뭘까요? 연금 전환.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연금 전환이다. 이런 거고요. 장애인 보험 전환.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할 당시에는 제가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럴 때 가능한 게 장애인 보험 전환이다. 세 번째, 우량채 할인. 혹시 어제 기억하시나요? 표준체가 있고 표준 미달체가 있고 우량체가 있더라. 우량체랑 같은 말은 건강체. 그 표준체에 비해서 좀 건강하신 분들을 우량체라고 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표준체보다 낮더라.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걸까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죠. 그래서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우량체 할인, 마지막 선지급 서비스. 선지급 서비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시한부를 선고하는 거죠. 이렇게 환자분은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남은 기한이 한 1년밖에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받는 게 종신보험인데 이미 의사가 뭐를 내렸어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신청을 하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 지급을 해주는 서비스가 선지급 서비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제도성 특약이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연장자 우선이다. 연금 전환, 장애인 보험 전환, 우량체 할인, 선지급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통합보험이라고 이제 되게 유행하는 보험이 있는데 그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가족도 어떤 특약을 통해 가지고 보장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자녀가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보험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아버지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통합보험의 경우 아버지 밑으로 자녀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어떻게? 특약을 통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쭉 봤고요. 그럼 먼저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계약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대상을 개인으로 할 거냐, 단체로 할 거냐. 개인이면 몇 명이겠어요? 개인이면은 한 명이겠죠.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한 보험이 개인 보험이고요.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보통 5인 이상을 많이 단체 보험이라고 하고, 동일한 회사, 동일한 사업장 등 5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단체 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왜 단체 보험을 가입할까요? 똑같은 보험인데 단체로 묶이면은 조금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보험은 퇴직연금이 되겠고요. 단체 보장성, 단체 저축성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이 그 보험 피보험자의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냐를 놓고 개인 보험이냐, 단체 보험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보험 가입을 보장받기 위해서인지 연금 받기 위해서인지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대한 보장인지 연금 준비인지. 그래서 질병에 대한 보장은 보장성 보험이겠고 연금 준비는 저축성 보험이겠네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고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이 여기 나와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좀 풀어볼게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내가 생전에 받는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죠. 근데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한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아닌 거죠.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니까 하나만 외우자고요.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의 주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인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건 방금 말씀드린 설명이에요. 만기 시 받게 되는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는 저축성 보험인데 헷갈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다. 많으면 뭐라고요? 많으면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이게 보장성 보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주보험의 보험 사고. 보험 사고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보험 사고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존보험.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 지급하는 게 생존보험이고요. 사망보험은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게 사망보험이겠죠. 이 사망보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신보험이 2000년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부부싸움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 싸움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외벌이니까 우리 남편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랑 내 자식들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을 해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죽어서 돈 나오는 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걸 막 가입하려고 그래?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종신보험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종신, 내 신체가 종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돌아가셨을 때 죽는 게 종신보험이다.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해도 가입하고 내일 돌아가셔도 100살에 돌아가셔도 120, 130, 200살에 돌아가셔도 지급하는 게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은 만기가 있습니다. 80세 만기, 90세 만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보험이긴 하나 8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지급을 하겠다. 혹은
90세 이전이면은 지급을 하겠다. 이게 정기보험이에요.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같은 사망보험이긴 하나 만기가 있냐 없냐. 만기가 없으면 종신보험, 만기가 없으면 정기보험. 근데 일반적으로 정기보험이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종신보험이 많을까요? 정기보험이 많을까요? 종신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그냥 언제 죽어도 괜찮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겠다.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보험하고 사망보험 두 가지가 합쳐진 거를 생사혼합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험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을 생존했을 때 하냐, 사망했을 때 하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생존보험이냐, 사망보험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면 매우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 네. 큐프레스님. 맞습니다. 보통 생존보험은 이제 저축성 보험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뭐 연금보험이랄지, 또 교육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생존보험이에요. 네, 좋은 질문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른 또 계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바구니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가 하나에만 하면 되게 위험하니까 어떤 투자를 하려는 바구니가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바구니가 있는데 안정적인 바구니를 일반 계정이라고 하고요. 투자를 하려는 바구니를 특별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바구니가 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바구니. 또 그거를 일반 계정이라고 하고요. 투자 바구니. 그거를 특별 계정이라고 한다. 왜 나눠 놓을까요? 같은 계약자인데 어떤 분은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계약자일 수 있고 다른 계약자는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아, 난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해.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반 계정에 아니야, 나는 보험인데도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투자 바구니, 특별 계정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걷어들인 그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상품은 일반 계정이고요. 특별 계정 보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 써 있죠, 그죠? 연금 저축보험, 퇴직연금보험, 전액보험, 실적 배당보험, 자산연계보험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특별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은 1번 연금저축보험, 2번 퇴직연금보험, 3번 변액보험, 4번 공신보험. 정답은 4번. 이해하시나요? 특별계정보험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보험, 실적배당보험, 자산연계형 보험만 특별계정에서 운영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다음 중 특별계정이 아닌 것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보험, 공신보험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딱 껴놓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나 뭐 장기 간병보험이랄지 실손 의료보험 잘 나오거든요. 근데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준비금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눕니다. 확정 금리가 있고 금리 연동이 있고 실적 배당형이 있고 자산 연계형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 대목 속에 전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 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정. 금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고객님, 지금 가입하시면 확정 금리로 3%씩 언제까지 드릴게요. 이게 무슨 형이에요? 확정 금리형. 두 번째가 금리 연동형. 금리를 연동시키는데 보통 이제 은행이랑 많이 연동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은 저희도 올라가고 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저희도 내려가는 방식. 이게 이제 금리 연동형이고요. 세 번째가 실적 배당형. 들어보신 것 중에 아마 변액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변액보험이 대표적으로 실적 배당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산연계형. 보험회사가 이렇게 돈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여러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보험 금리도 올라가고
금액이 낮아지면은 금리도 낮아지는 거. 요게 이제 자산 연계형이다. 그래서 돈을 보험료를 받으면 그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린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느냐. 그게 이제 확정 금리형, 금리 연동형,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배당형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펀드,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변액보험이다. 그럼 변액이 뭐냐? 액수가 변하는 보험이 변액보험이다. 강사님, 그 처음 시간에 보험료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맞는데 그 중에서는 난 보험이지만 조금 투자도 하고 싶고 수익도 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다가 변액보험, 액수가 변하는 변액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실적을 배당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적 배당형이고요. 자산 연계형은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값이 오른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당을 좀 더해드리는 거. 이게 이제 자산 연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전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일반 상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어, 상품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면 자산 연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했던 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정액보험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만큼 나가는 게 실손보험인데 그 지급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당시에 정해져 있는가 바뀌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그래서 정액보험부터 보면은 정해진 금액만큼 보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 계약 처음 때 계약자가 보험료 얼마 내면은 얼마 드릴게요. 처음부터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정액보험이고요.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운전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공업사에 갔더니 범퍼도 갈아야 되고 뭣도 갈아야 되고 하니까 247만 원이 나온대요. 얼마만큼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247만 원만큼만 보상이 되는 게 실손보험이다. 실제 손해된 만큼만 보상되는 게 실손보험이다. 근데 정액보험이 생명보험의 특징인데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객님의 간은 8,200만 원짜리니까 8,200만 원만큼만 보상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처음 가입한 암 보장의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정해진 만큼 보장하는 게 정액보험이다. 실손보험 실제 손해된 만큼만 보상하는 게 실손보험이다. 그래서 보험 계약 시 처음부터 보험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액보험,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손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한 4, 5년 전에 그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손의료비의 가입 형태가 특약 형태였거든요. 근데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아마 그 실손이 단독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실손의료비는 특약으로만 판매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린 거예요. 현재는 단독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거. 내가 처음 냈던 보험료를 똑같이 계속 낼 것인가? 아니면 기간이 좀 지났을 때 바뀔 것인가? 그래서 갱신되느냐, 갱신되지 않느냐. 조금 더 바꿔 말하면 갱신형 상품이냐, 비갱신형 상품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갱신되는 거, 10년마다, 20년마다 갱신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갱신형 상품이고요. 비갱신형 상품은 처음 냈던 보험료 그대로 쭉 가는 거. 이게 이제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위험률이 바뀌어가지고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보통 나이가 들수록 위험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실손보험이 대부분 다 갱신형이고요. 그죠? 일부 질병보험, 간병보험 전부 다 갱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갱신형은 내가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쭉 가는 거.
가입 이후에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이 이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 강사님, 도우미님, 그럼 갱신형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그 고객님의 나이, 상황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갱신이 좋을 수도 있고 비갱신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뭐 그 다음 보면은 뭐 계약 체결 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진단보험이냐 무진단보험이냐, 혹은 내가 이제 어떤 가입했을 때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해주냐 안 해주냐, 배당보험이냐 무배당보험이냐. 현재는 배당보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무배당보험이 배당보험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배당 예시 앞에서 보셨듯이 배당을 예시하면 안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예외라는 거는 연금보험일 때 직전 실적을 5년치 예시가 가능하더라. 뭐라고요? 배당은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적인데 연금보험일 때 5년 전 실적을 가지고 예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최근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었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 있었고요, 저해지가 있었습니다. 말을 좀 풀어보면은 환급금은 이제 해지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라는 건 낮다는 뜻이니까 저해지는 환급금이 낮다는 얘기고 무해지는 없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부터 무해지는 판매가 금지되었고요. 저해지라는 거는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조금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해 놓은 게 저해지예요. 그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어떤 보험료의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환급금을 덜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은 저해지다 보니까 환급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장점은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단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 이게 이제 저해지 환급형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쭉 써놔요. 두 줄로. 그죠? 두 줄로 써놓고 다음 중 해당하는 보험으로 알맞은 것은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저해지. 체크를 저해지 하시면 보통 거의 정답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접근하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에서 바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틀린 것은, 생명보험 상품을 다의 목적으로 사람의 뭐 또는 뭐에 관하여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다는 뭘까요? 생명보험 상품을 위험보장, 그렇죠? 위험보장의 목적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에 관하여 손해액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손해액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이죠. 그죠? 계약자랑 보험회사랑 처음부터 약정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는 게 생명보험 상품인데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에 관해서 약정된 금액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였죠?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계약이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유상계약이다. 첫 번째가 유상계약이었고 두 번째가 쌍무계약이다. 쌍무가 뭐냐 그러면 쌍방이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 이게 쌍무계약이고, 세 번째가 낙성계약. 낙성계약이 뭐라고요? 낙성대. 그래서 회사의 낙으로
성립된다 해가지고 낙성 계약이었고요. 네 번째가 불요식 계약이었습니다. 불요식, 요식, 식,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불요식이에요. 그럼 강사님, 우리가 청약서에 사인하는 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어떤 절차상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고요. 보통 이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험계약 특징 중에 하나가 불요식 계약이다. 하고 사행 계약. 뱀이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뱀이 가는 길. 그래서 뱀의 길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 않는다. 사행 계약 나오면 무슨 말이라고요? 사행 계약, 우연한 이런 거고 부합 계약성. 부합이라는 거는 약관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지급한다. 약관 나오면 부합, 부합 나오면 약관. 선의 계약성. 선의. 착한 마음. 아,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나도 걸릴 것 같으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지. 혹은 아, 내가 30년 뒤면은 은퇴를 하니까 연금을 받아야지. 착한 마음으로 가입하는 게 선의의 계약성이었습니다. 특성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1번 낙성계약, 유상계약 맞나요? 낙성, 회사의 낙으로 성립한다. 맞고요. 유상계약,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 계약자는 보험료, 아니죠. 계약자는 보험료, 회사는 보험금.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낙성계약, 유상계약. 연성계약은 뭔가요? 연성계약. 연성계약은 기억에서 지우세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유상계약,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네 번째, 사행계약, 뱀이 가는 길, 그죠? 무상계약이 아니라 상계약이라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액수가 정해져 있죠, 그죠? 정액보상 맞고요. 2번,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 어렵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용을 미래에, 단기에 느낄 수 있다. 3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맞나요? 맞죠?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 아플지 모르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보험회사의 청약과 보험계약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보험회사의 청약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약성 계약이고요. 두 개 바뀐 거예요. 그죠?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성이에요. 1번. 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그죠? 주계약은 사의 본체였습니다.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요. 2번. 여러 가지 특약을 주계약에 부과할 수 있다. 특약의 종류가 세 가지였습니다. 의무 부과 특약. 엄마와 딸처럼 따라가는 거. 두 번째, 선택 특약. 내가 돈 주고 추가로 구매하는 거. 세 번째, 대도성 특약. 뭐라고 외우라고요? 뭐라고 외우라고요? 대도성. 대도성. 그죠? 뭐라고 외우라고요? 연장자 우선. 연금 전환, 장애인 전환, 우량체 할인, 선지급 서비스. 연장자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고요. 3번. 특약도 상품 개발 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개발 절차는 동일하다. 어디에 신고한다고요? 금융위원회. 서류 세 가지. 사, 보, 보. 근데 받침이 있으면 아니다. 사, 보, 보. 4번.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없어요. 특약이 한 개든 두 개든 무조건 주계약을 가입해야지만 특약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닌 것은 생각을 해볼게요. 보장을 추가 확대하고 싶어요. 자동차의 옵션을 추가하고 싶어. 뭐를 지불해야 돼요?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되죠, 그죠?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돼요. 그럼 특약 세 가지 중에 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거. 선택 특약이네. 그죠? 아닌 것은 1번 무량치 할인 특약. 정답 바로 나왔네요.
우량치 할인은 뭐라고요? 제도성 특약. 다시 밑에 연장자 우선, 연금 전환, 장애인 전환, 우량치 할인, 선지급 서비스. 우량치 할인은 제도성 특약이다. 내가 돈을 추가로 주고 지불하는 게 아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건 저축성 보험이죠. 그죠? 1번 아니고요. 2번 연금보험, 교육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예시고 3번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네요. 제가 다른 거 말고 이것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생존했을 때 정답은 4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변액보험, 2번 자산연계형 보험, 3번 장기간병보험, 4번 연금저축보험. 제가 뭐가 오답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장기간병 실손의료보험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근데 강사님 변액보험도 맞았나요? 변액보험이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특별계정 맞다. 변액보험은 액수가 변한다. 왜 액수가 변할까요? 투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구니가 두 가지였어요. 일반적인 바구니, 투자 바구니. 일반 바구니는 일반 계정, 투자 바구니는 특별 계정. 변액보험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그래서 장기 간병이나 실손 의료비는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확정금리형 보험. 최초 가입 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이 확정금리형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2번 금리 연동형 보험. 최저보증 이율을 설정해 놓고 연계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서 추가로 이율을 보장하는 보험. 최저보증 이율 설정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 뒤에 보시면 연계 자산의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연동형이 아니라 자산 연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산 연계형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자산 연계형이다. 4번 실적 배당형 보험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 연계하여 자산 운용 실적 나오면 자산 연계형이다. 실적 배당형은 투자, 펀드 이런 게 나오면 실적 배당형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표에 설명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유지하는 보험 상품. 기간이 지나가지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거예요. 왜? 뭐 할 때가 됐으니까. 갱신할 때가 됐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다 맞추고 계신가요? 요 정도의 난이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마 저랑 충분히 하시면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저랑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보험료를 기존 종신보험보다 3, 40% 줄이고 중도 해지했을 때 돌려준 환급금도 줄인 보험이다. 해지하지 않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3, 40% 줄이고 두 번째 줄에 보이는 환급금도 줄인 보험이다. 정답은 4번 저해지 환급형. 그럼 강사님 무해지랑 저해지는 뭐가 달라요? 무해지는요 환급금이 없는 거예요. 없을 무. 저해지는 낮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없다고 나오면 무해지, 낮다고 나오면 저해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럼 저와 MD님의 시간은
정확히 1시간 28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일째 되는 날이 되게 마음이 좀 약해지는 날이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매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얼마나 먹기 힘들면 마음을 먹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진짜 아침부터 마음 먹고 제 강의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에 10시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